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를 만드는 것 중에서 젖삭 가공, 선반하고 밀링을 이용하죠. 그러면은 그 끝에 공구를 달아서 소재를 가공하게 되는데요. 이 젖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구의 경도가 소재의 경도보다 높고 공구의 강도가 소재의 강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구의 재료, 어떤 것이 공구의 재료가 되는지 총 6가지 공구 재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스, 카바이드, 서멧, 세라믹, CBN 다이아몬드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구가 가져야 될 특징을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경도가 높은 재료가 경도가 낮은 재료를 깎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드니스가 공구가 갖춰야 될 재료입니다. 특성입니다. 특히 젖삭을 하다 보면 온도가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경도가 유지되는 재료가 공구의 재료로 적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성입니다. 공구로 쇠를 가공하다 보면 힘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때 충분히 강도와 인성이 없다면 인서트가 뚝뚝뚝 공구 날이 톡톡톡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높은 재료, 즉 세라믹으로 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세라믹 칼로 뼈를 툭 때리면 딱 깨져버리겠죠. 그 인성이 낮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높은 재료면은 젖삭 깊이를 깊게 하고 회전당 이송을 빨리 해서 많은 부피를 한 번에 가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와 젖삭 공구 사이의 내마모성인데요. 두 개가 화학적으로 친하면 공구가 마모가 심하게 되고요. 두 개가 서로 잘 화학적으로 친하지 않은 경우면 내마모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다이아몬드는 하필 철과 화학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철을 가공할 수 없는 공구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성이 높은 재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성이 제일 높은 재료는 하이스피드 스틸, 고속도 강입니다. 이거는 그냥 철에 합금을 한 다음에 금냉 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뜨임 열 처리를 해서 경도가 HRC 60 정도인 재료를 만든 것인데요. 이게 예전에 쓰이던 탄소 공구강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뛰어나서 고속도강 하이스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초경에 비해서는 경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톱, 그리고 드릴, 그리고 나사산을 내는 탭, 그리고 그 구멍의 직경을 일정하게 넓혀주는 리머 같은 공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왼쪽은 하이스 원래 소재 그대로의 하이스인데요. 우리가 철 계열이기 때문에 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꺾어도 잘 꺾이지 않죠. 굽힘 인성이 큽니다. 그래서 드릴에 쓰기 적합한 거죠. 자, 근데 내만모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표면에 세라믹 계열을 코팅해주면 될 텐데요. 세라믹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경도도 높죠. 그래서 TIN, 지라티타늄을 표면에 코팅해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라티타늄을 코팅한 드릴인데요. 색깔이 금색이 되었죠. 그래서 드릴인데 우리가 손잡이 이외에 날 부분이 여기는 드릴의 원래 색인데 날 부분이 금색이다. 그러면 이거 지라티타늄 된 드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수명이 오래 가죠. 여기 코팅이 벗겨지면 그때서 급격하게 마모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공구 재료는 뭘까요? 들어봤을 거예요. 초경 공구라고 들어봤나요? 우리가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세라믹이 있습니다. 텅스텐은 금속이고 우리가 카바이드이기 때문에 탄소하고 텅스텐이 결합했으니까 이거는 텅스텐 카바이드 세라믹이죠.
높은 온도에서 높은 경도를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취약점이 뭘까요? 취성이 있다는 거죠. 충격을 가하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선 텅스텐 카바이드를 분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붙이기 위해서 코발트라는 금속도 분말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금형에 넣어서 고압으로 꽉 눌러줍니다. 모양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불에 구워요. 도자기 굽듯이. 그러면 뭐가 녹죠? 코발트가 녹으면서 이 텅스텐 카바이드 주변을 다 붙여버립니다.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과 분말을 코발트 금속이 다 본딩하듯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코발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공구에 충격을 가해도 잘 부러지지 않는 인성이 높은 공구가 됩니다. 그래 이걸 초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마모성이 좋으면서 고온 경도도 높으면서 또 하나 인성도 높은 재료가 탄생했죠. 그러니 이 재료가 절삭 공구 재료로 널리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 텅스텐 카바이드는 철하고 서로 비교적 친해서 잘 붙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카바이드로 탄소광을 가공하게 되면 이 표면에 점착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텅스텐 카바이드는 코팅이 안 된 녀석은 철 가공보다는 비철 금속 가공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순수한 초경 공구는 어디? 두랄루민 가공에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할 때는 코팅 필요 없이 그냥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 공구로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회주철. 그리고 어차피 마모가 많이 되는, 즉 가공이 어려운 금속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열 합금강이죠. 그리고 타이타늄이죠. 이게 슈퍼알로이 S 계열인데요. 이건 가공할 때 초경 공구로 아주 느리게 회전수를 아주 느리게 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사기에 넣어서 날을 다시 한번 연삭합니다. 이 마모된 날을. 그런 다음에 또 가공하고 연삭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공 재료는 우리가 탄소광이나 탄소합금광인데, 그러면은 그것들은 무엇으로 가공하느냐? 초경 코팅 공구로 가공을 합니다. 자, 초경 공구의 표면을 코팅하는데요. 어떻게? 화학 증착 방법으로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증착하는 걸 우리가 CVD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화티타늄이나 지라티타늄, 산화알루미늄으로 표면을 코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증착하는 걸 우리가 PVD, Physical Vapor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라티타늄, 그리고 지라탄화티타늄, 그리고 지라알루미늄 티타늄으로 코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팅 재료는 세라믹 계열이죠. 경도도 높고 그리고 고온에서 화학적인 안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구 수명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경 코팅 공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삭 공구 재료가 되겠습니다. 색깔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라티타늄을 코팅을 하게 되면 왼쪽 그림에 금색이 보이죠. 요게 코팅면의 색입니다. TICN, 지라탄화티타늄은 보면 약간 푸른색 계열을 띠게 되죠. 그리고 TIALN, 지라알루미늄 티타늄은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팅 공구로 재료를 가공하게 되면 수명이 길지만 이 코팅 면이 벗겨지면 그 뒤에는 이제 급격하게 마모가 진행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 재료 초경을 봤는데요. 초경에서는 텅스텐 카바이드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 탄화 티타늄이나 지라 티타늄을 우리가 이용하면, 자, 요거는 세라믹이죠. 탄화 티타늄, 지라 티타늄, 세라믹. 자, 이 녀석을 뭘로 잡아줘요? 코발트, 아까 초경도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하고 분말하고 막 섞죠. 그래서 이 세라믹인 탄화 티타늄이나 지라 티타늄 분말하고 코발트 분말하고 섞어서 고압으로 눌러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소결하면 초경처럼 단단한 소재가 되는데요. 이게 세라믹하고 메탈의 복합재다. 그래서 이름은 서맷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경하고 뭐가 다르냐? 티타늄 카바이드나 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지라 티타늄은 철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즉 철하고 잘 점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철을 가공하는데 적합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철을 가공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주철을 가공하는데도 적합합니다. 그런데 약간 취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 많은 양의 소재를 가공하는 황삭보다는 절삭력이 비교적 작은 정삭에 적합한 게 서맷 재료가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는 우리가 순수한 서맷인데요. 서맷도 마찬가지로 앞에 CVD 코팅이나 PVD 코팅을 이용해서 수명을 더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예 세라믹을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구 재료로 적합합니다. 산화 알루미늄이나 지라 실리콘 같은 것들을 압축해서 모양을 만들고 역시 신터링 하면 되죠. 왼쪽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비교적 뭉툭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터프니스가 작기 때문에, 인성이 작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치핑이 잘 발생합니다. 힘을 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비교적 뭉툭하게, 모서리를 뭉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라믹의 문제점은 열충격이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낮아지면 우리가 열에 의한 크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이 작으니까 역시 절삭력이 작은 선삭에 적합하겠지요. 선삭의 정삭, 선반의 정삭에 적합할 테고요. 서머 쇼크가 없으려면 에어를 불어줘야 되겠죠. 절삭유로 확 들어부으면 뜨거웠다 차갔다 뜨거웠다 차갔다 하니까 그래서 공기 냉각을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라믹보다 경도가 더 높은 재료 있을까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는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는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도가 높은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취성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경도가 HRC 45 이상인 고경도 강제 가공에 사용됩니다. 열 처리 이후에 연삭을 안 하고 선삭으로 깎고 싶다. 원래 재료의 경도가 높은데 우리가 연삭 안 하고 선삭으로 깎아보고 싶다. 그때 CB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요 검은색 있죠. 요게 CBN이고 요거는 텅스텐 카바이드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카바이드의 CBN을 우리가 브레이징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CBN이 두 번째로 경도가 높은 재료인데 또 많이 쌓이는 이유는 CBN은 철하고 화학적으로 친하지 않습니다. 철을 가공하는 데 적합한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철을 가공하는데 적합하면서 두 번째로 경도가 높은 재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열처리 이후에 강을 가공하는데 CBN,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도가 제일 높은 재료는 뭘까요? 잘 알다시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는 비싸기 때문에 흑연을 고온 고압으로 갑자기 눌러버리면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다결정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인조 다이아몬드 PCD라고 하는데요. 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필이면은 철을 가공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하고 화학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인조 다이아몬드가 금방 마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주 높으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온도가 높으면 그냥 탄소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용도는 비철금속, 알루미늄, 구리, 황동 이런 거 두랄루민 가공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CFRP, 탄소섬유 복합재료, 이 탄소섬유 때문에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CFRP를 다이아몬드 공구로 가공하면 적합하고요. 그리고 자, 세라믹이라면 어떨까요? 소재가 세라믹인데 그것보다 경도가 높은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세라믹이나 돌 같은 것들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공구 재료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인성이 높은 재료는 뭐였죠? 인성이 높고 경도가 낮은 하이스였죠. 이거 좀 성분 높이려고 코팅하면 되고요. 자, 인성과 경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넓게 존재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텅센 카바이드와 코발트 분말을 신터링에서 만든 초경이죠. 자, 이제 인성은 떨어지지만 좀 경도가 높은 게 서멧, 세람, 자, 지라티타늄하고 코발트를 섞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역시 프로세스 신터링 한 거고요. 아예 세라믹을 쓰면 경도가 높죠. 자, 경도가 두 번째로 높은 건 CBN. 그리고 CBN의 장점은 철을 가공할 수가 있죠. 하드 터닝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경도가 높은 걸 가공한다. 근데 그게 철이다. 그럼 세라믹하고 CBN이 선택되겠죠. 경도가 제일 높은 재료는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은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가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세라믹 제품을 가공한다. 그럼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적합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고온에서 경도가 높다. 그거는 절삭 조건 중에 회전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도가 높은 재료들을 어떤 조건에 자, 밀링이면 주축 회전수, 선반이면 선반, 워크피스를 잡고 있는 회전수를 아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경도가 낮은 재료로 가면은 회전수를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인성은 결국 충격에 잘 견디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가공 깊이를 깊게 하고 그리고 가공할 때 이송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경 같은 경우는 인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깊게 빠르게 가공할 수 있어서 많은 부피를 한 번에 가공하는 황삭이나 중삭에 적합한 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낮은 서멧, 세라믹, CBN은 우리가 많은 양의 소재를 깎아내면 치핑이 발생하는 거죠. 툭툭 날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깊이로 최종 품질을 내는 정삭 가공에 적합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송을 빠르게 깊이를 깊게 자 그리고 높은 쪽으로 갈수록 회전수를 빠르게 가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절삭 공구 재료 6가지를 소개했고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가공 특성, 인성, 경도 그리고 내마모성을 이야기했고요. 또 절삭 공구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것은 깊이를 깊게 이송을 빠르게 어떤 것은 깊이를 잡게 회전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